지금 보이는 곳은 마곡 나루역을 나오면 만날 수 있는 마곡 광장입니다. 마곡 광장은 지하예요. 이 영상을 찍는 곳은 지금 지하고 지상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썬큰 구조라고 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돼서 통해 있는 곳. 그래서 이 마곡나루역에 와 있는 건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건물 때문에 이 건물이 이제 몇 달 전에 준공을 마치고 개장을 했죠. 기존에 이제 마곡나루역에 있던 구조물들이나 건물하고 굉장히 조화가 잘 되는 최신식의 건물.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르웨스트 관련된 블록인데 올라가서 위에서 영상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와서 아까 영상을 이제 처음 시작한 곳이 마곡 광장. 여기서 이제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마곡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심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이게 지금 마곡나루역의 배후 업무하고 상업지역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곳이죠. 보이는 게 오피스텔들이 쭉 있고, 업무 빌딩하고 오피스텔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가 이제 호텔이고요. 그 뒤로는 오스템 임플란트부터는 쭉 이제 업무와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쭉 입점해 있거나 공사 중인 곳이고, 그 뒤쪽으로 가면 이제 이게 서울식물원이 이쪽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요 메인은 이 앞에 건물이 되겠죠. 르웨스트. 멋지죠? 몇 달 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멋진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호텔과 코엑스가 보이시는 것처럼 컨벤션 전시 공간이 저층부에 위치해 있고요. 상층부에는 호텔, 이제 4성급의 호텔로 알려져 있거든요. 뭐 4성급에 400객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업무용 빌딩들이죠. 이게 패스5가 앞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움직여서 주변을 같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르웨스트가 준공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오픈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게 석 달 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르웨스트 이제 단지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꽤 이제 소위 마이스 해가지고 뭐 전시 컨벤션,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쇼핑까지 어우러지는, 그래서 쇼핑 공간은 이 지하 통로로 이제 마곡을 전체 가로질러서 가게 돼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통로로 이제 쇼핑 공간이 지하에 들어서게 돼 있는데, 그게 아직은 준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쇼핑 공간이 올해 4월 정도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에도 아직 공사가 미비돼서 4월 정도에 같이 이제 준공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요즘은 좀 이렇게 조금 빠른, 제가 느끼는 거지만 공기가 조금 연장된 것 때문에 그런지 다 그 전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부분 준공으로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좀 공사를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르웨스트에도 뜻이 좀 있더라고요. 프랑스 말로 치면 서쪽에 있는 대표 지역이라는 뜻인가, 뭐 저는 이제 딱 어감은 그렇게 와닿았어요. 근데 저게 이제 르자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리미티드 에디션. 그러면 이제 한정판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 최고의 가치다. 저게 보이시죠? 요게 이제 그동안 이슈가 됐던, 르웨스트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르웨스트 하시면 이제 생숙 떠오르죠. 그게 요 단지들이죠. 또 이제 몇 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생숙, 업무, 상가, 요렇게 세 개가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죠. 그러니까 이 단지와 요 단지가 다릅니다. 마곡이 전반적으로
그 회사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대기업부터 중소회사까지. 특히 여기는 기본 입주 조건이 R&D 센터입니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히 사무 업무라든가 회사가 아닌 그 회사의 R&D 센터를 이곳에 이제 두는 것들이 기본적인 입주 조건이기 때문에 그 많은 회사들, 대기업 위주의 회사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 입주해 있는 회사들이 보니까 이랜드, 롯데 있고요, 넥센타이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S-오일, 그 다음에 저쪽에 가면 이제 코롱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LG, 어마어마하죠. LG로서는 아마 서울 최대 블록 단지, 입주 단지가 마곡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 위주의 회사들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견기업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과 또 가깝다는 뭐 지리적 장점도 있어서 이 코엑스 전시 컨벤션이 강남까지 가기엔 멀고, 여기서 그 다른 곳에 가서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다양한 이벤트들을 하기에는 좀 이 안에 그런 공간이나 장소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수요가 있게 되고, 이 마곡 자체가 산업단지형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신도시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 컨벤션 센터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블럭은 전반적으로 이제 마이스 산업, 전시 컨벤션, 숙박 업무, 쇼핑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 공간이고요. 요 공간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르웨스트 생숙 업무 상업이 있는, 그다음에 그 뒤로 이제 쭉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죠. 여기를 한번 쭉 살펴볼 겸 어떤 분위기인지,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마곡도 조금 온 김에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 이어서 마곡 나루역 주변의 조건들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이제 마곡 나루역 주변으로 상업하고 오피스텔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옆이 앞에 보이는 건 이제 호텔이고, 그 뒤가 업무직으로 쭉 회사들이 있습니다. 마곡 나루역 같은 경우에는 뭐 마곡 전체가 그 일반적인 산업단지가 아닌, 여기도 산업단지형 택지지구는 맞습니다.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형 택지지구는 맞는데, 여기가 컨셉이 상암과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 R&D 센터 위주로만 이제 입주를 할 수 있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회사들에서 들어오기보다는 조금 더 그 기준에 맞는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대기업 위주도 R&D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가면 이제 롯데하고 넥센타이어가 있죠. 넥센타이어 건물은 이제 그 다양한 드라마에 많이 이제 워낙 외관이, 타이어를 형상화한 외관이 되게 멋있거든요. 그다음 그 뒤에가 롯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보이시는 저 건물이 이제 코롱. 그다음 그 뒤쪽으로 가면 S-오일하고, 그 다음에 이랜드가 대규모로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 유명한 LG타운. 여기서부터 두 줄로 돼가지고 쭉 해가지고 LG가 아무래도 이 정도면은 업무와 관련된 타운의 규모로서는, 그러니까 수직이 아닌 수평적으로 보면은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곡을 빛나게 한 가장 1등 공신, 마곡이 그 강서 지역에 있으면서 입지적으로 위치적으로 안 좋은 단점, 공항이 옆에 있고 기존의 강서 지역에 있는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지만, 그걸 마곡지구가 들어서서 하루아침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은 게 이 LG가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LG가 이렇게 대규모 들어옴으로써 요게 이제 기부첸 앞에서 LG 아스센사가 이게 1500에서 1700석 규모 정도 되니까 상당한 규모죠. 그 서울 시내나 서울과 인접해 있는 택지 신도시 중에 이런 아트센터, 지금 뭐 보니까 마타리 하고 있던데, LG 아트센터 같은 이런 공연 전시장을 대규모로 갖춘 곳은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요 대각선은 건너편 LG 쪽에도 또 갤러리가 멋진 건물로 지금 누드 콘크리트 기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또 있을 정도로 문화예술도
100만 평 규모에 맞지 않게 문화예술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공연시설도. 그 다음에 요 사이에가 요 멋진 건물 하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돔으로 되어 있는 요 건물, 하얀색과 글라스로 되어 있는 요 건물이 그 서울식물원의 이제 돔이고, 그 주변이 다 서울식물원이죠. LG 아트센터 끼고 있는 이 옆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다 서울식물원. 기존에 이제 오세훈 시장 때 이게 그 수변으로 요트장하고 여러 가지 한강변과 연결된 시설이었다면, 이게 박원순 시장 때는 이제 바꿨죠. 그걸 서울식물원, 서울의 대표적인 식물원과 호수,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가면 한강변으로 이제 습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친환경 시대에 걸맞는, 그 다음에 아주 독보적인 서울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서울식물원이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단지 택지지구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서울식물원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 요소뿐만 아니라 교육적 의미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사시사철 다양한 자연적인 현상과 여러 가지 나무들과 식물들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100만 평 규모의 택지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시설들을 보면, 면면을 살펴보면 이거는 뭐 다른 데에서는 정말 부러울 만한 시설들, 뭐 이런 공연 문화 공간, 그 다음에 저런 식물원 같은 공간들이 그런 대표적인, 거기에 뭐 산단형 위주의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그 투자적인 가치, 집값의 수요, 이런 건 굳이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이미 으뜸 중에 으뜸이다. 뭐 비슷한 것과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판교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는 IT 밸리 산단형으로는 뭐 전국 최고고, 그 판교형을 여기저기서 이제 니카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 최고의 형태를 좀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요게 그 2단계 오른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르웨스트 1단지, 르웨스트 1단지에도 한 4-5개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으로는 이제 상가들이 저층부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업무와 관련된, 이건 오롯이 업무죠. 여기도 이제 패스5가 있던데, 그래서 업무적인 것들이 이제 쭉 배치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마이스 산업의 선두주자 역 주변으로, 여기는 이제 복합역으로 공항에서 또 바로 온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철도와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 9호선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마곡나루역 바로 옆으로 이런 마이스 컨벤션 단지가 르웨스트 1단지 구성했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생활형 숙박시설, 그죠? 르웨스트 하면 이제 그 워낙 유명했지 않습니까? 생활형 숙박시설로. 그게 앞에 보이시는 요 단지들이죠. 요 두 동, 요렇게 삼각형 형태로 보이는 요것과 그 다음에 요 블럭, 요 두 블럭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을 해서 화제와 이슈를 몰고 갔죠. 높은 분양가,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도 투자로 굉장히 스포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인식이 진짜 하루아침에 업그레이드된 아주 결정적 계기를 보였고, 뭐 이후에 이제 조금 불안감을,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제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되는 숙박으로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됨으로써 여기 이제 분양할 때는 아파트 형식으로 분양을 했고,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렌탈로 돌려야 되는 거고, 호텔 객실 대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 투자하신 분들이 그러려고 투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이슈가 된 게 요 두 동이, 여기는 이제 생숙 업무 상가, 요 세 개가 이제 아우러져 있는 용도로 여기와 요 사각형과 삼각형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3단지로 구성이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호텔하고 컨벤션이 있는 1단지, 여기가 이제 2단지, 그 다음에 요 뒤에가 또 3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생숙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양성화 과정을 거쳐서 정부에서 이제 특별법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다가구 옥탑, 원래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인데 사람의 임대를 주고
거기에 이제 주민등록도 전입함으로써 그게 위반 건축물이 됐는데, 그것을 양성화해서 주차장 없이 세대수 증가도 정부에서 이제 한시 특별법으로 한 5, 6년에 한 번씩 그거 시행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생수 특별법을 적용해서 그 편의시설 주차장을 굉장히 완화해서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줬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중대형을 많이 분양했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로 전환될 가능성들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진짜 통으로 막 한 10평짜리 이런 데들은 워낙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 생활형 숙박시설은 여러분 뭐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상가처럼 면적당으로 주차대를 뽑습니다. 대표적으로 100평방미터당 한 대, 100평방미터면 뭐 한 33평만 잡죠. 그런 것처럼 상가는 면적당으로 가기 때문에 주차대수에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피스텔로 바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로 치자면 한 대를 뽑아야 되지만 오피스텔로 치자면 4대 정도는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3대 주차대수면은 그게 세대수가 막 300, 400세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 주차장이 그 정도로 더 증설이 되기는 불가능하면 있는 주차장 중에 그걸 나눠 먹기는 치열하게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기존의 주차장법으로는 양성화가 어려워서 특별법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오피스텔로 전환을 허락해주고, 그건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지자체에서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이제 생숙은 그렇게 양성화가 됐다 쳐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많은 상가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상가들 이렇게 제가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이제 글씨를 보면 알겠지만 분양이란 글자가 없고요. 임대 매매만 있습니다. 임대 매매만 있다는 건 뭘 뜻해요? 세를 놓거나 판다는 얘기죠. 분양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행시공사 쪽에선 분양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걸 다시 임대를 놓거나 매매를 놓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 임대 매매로 돼 있지 분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뜻해요? 여기 분양이 완판됐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로 보면 글자가 분양은 없어요. 다 임대 매매예요. 그래서 이거 뭐 기존의 마곡이 평당 1억 1, 2천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게 한 3, 4년 전에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굳이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얼마나 고가의 분양을 했겠습니까? 10평짜리면은 얼마예요? 10평짜리면 12억이에요. 10평 12억이면, 어휴. 15평이면은 15억. 그거면 저는 꼬비를 사겠습니다. 저는 그 돈이면 꼬비를 사요. 그 돈으로 꼬비를 살 수 있냐고요? 있어요. 왜 없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생숙이다. 업무 생숙 상가가 같이 있고, 그래서 상가는 생숙은 이제 구제가 되지만 이 상가 분양자들은 어떻게 하려는지, 물론 생숙보다는 오피스텔로 바뀜으로써 거주하는 분이 많고 그래서 상가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생숙보다는 수분양자들도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오피스텔로 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 곳곳이다. 그죠? 곳곳이 상가들입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 이게 이쪽은 1층에 지금 양쪽에 뭐가 입점이 안 돼 있어요. 왜? 워낙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월세가 비싸죠. 뭐 5, 600씩 내고 들어오기 벅차죠. 꽤 자잘하게 쪼개놓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높은 분양가 때문에 월세가 높고 그럼으로써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칸당의 면적을 되게 이제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들이 상권이 발달한 데일수록 10평 미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분양가나 월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고 보시면 이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 이렇게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보이시죠? 지하 쇼핑가가 있어요. 쭉 멋지게 보이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위에 보여드리고 다시 이제 지하 쇼핑가를 보여드릴게요. 일로웨스트 2단지는 생숙, 업무, 상가 이렇게 돼 있고 앞에 이제
오른쪽에 공사 현장이 보이시죠? 이게 아직 미준공이죠. 타워 크레인도 지금 보시면 타워 크레인도 보이고 미준공인데 이게 지금 용도상으로 보니까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대에 있는 시니어 세대들이 입주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고급형 시니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마 그런 형태가 들어올 것 같아요. 왜 가까운 곳에 이제 5분 거리에 2대 종합병원도 있기 때문에 시니어 세대 전용 주거시설이 이게 이제 2단지 아래로 시니어 주거 세대가 이제 아직 공사가 미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돼 있고 이쪽은 업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위주로 벌써 외관이 상업적인 요소보다는 업무적인 것들이 조금 도드라질 수 있는 건물로 보이지 않습니까?